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원소의 주기성 2강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시작하겠습니다.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죠. 1족 원소가 알칼리 금속인데 수소는 제외한 겁니다. 리튬부터 아래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입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을 주로 다룹니다. 시험도 주로 이것에서 나오죠.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을 알칼리 금속,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 이것을 알칼리 금속이라 합니다. 이 알칼리 금속은 일반적인 금속성을 가지고 있고 광택, 은백색 광택이 있으며 매우 무릅니다. 다음 17족 원소 중에서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 네 가지를 17족 원소를 할로젠이라 합니다. 세로줄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수소를 제외한 이 알칼리 금속은 전자 한 개를 잃어 일가의 양이온이 되는 성질이 있고 17족 원소인 할로젠은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일가의 음이온이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1.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은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라 합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이것이 알칼리 금속인데 실온에서 고체 상태입니다. 은백색 광택을 띱니다. 금속성이죠. 열전도성, 전기전도성 다 모두 금속성을 가집니다. 광택이 은백색입니다. 밀도가 매우 작습니다. 일반적인 금속은 7, 8, 9 정도인데 알칼리 금속은 밀도가 매우 작아서 2 이하입니다. 특히 리튬, 나트륨, 칼륨은 1 이하라서 물 위에 뜹니다. 물이 밀도가 1인데 1보다 작아서 물 위에 뜬다는 거죠. 그리고 매우 물러서 칼로 쉽게 잘립니다. 나무 칼로도 쉽게 잘립니다. 반응성이 큽니다. 그래서 물과 산소에 잘 반응합니다. 물과 산소에 잘 반응하기 때문에 물속이나 공기 중에 방치하면 산소하고 반응해버리죠. 그래서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의 큰 특징은 전자 한 개를 잃어 일가의 양이온이 되는데 나트륨을 예를 들어 보면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고서 일가의 양이온이 됩니다.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죠. 이런 생략하죠. 그래서 Na+. 전자 한 개를 잃어서 일가의 양이온이 된다. 알칼리 금속의 특징입니다. 다음, 산소와 반응을 잘합니다. 산소와의 반응에서 나트륨을 예를 들어 보면 산화나트륨을 형성합니다. 산화나트륨은 나트륨과 산소가 2대 1로 결합합니다. 산소는 이원자 분자죠. 산소의 성질을 지닌 것은 산소 분자죠. 산소가 2개라면 2대 1로 결합하려면 나트륨은 4개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4N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4개, 산소 원자 2개 결합해서 Na2O 산화나트륨이 되니까 나트륨이 4개니까 이렇게 2는 4가 돼야 되니까 2분자가 형성이 됩니다. 2Na2O. 만약 리튬이라면 4Li 플러스 O2 2Li2O 산화 리튬이 되고 칼륨이라면 4K 플러스 O2 2K2O 산화 칼륨이죠. 산화 리튬, 산화 나트륨, 산화 칼륨은 모두 2대 1로 결합합니다. 다음, 물과도 반응을 잘하죠. 물과의 반응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나트륨을 물에 넣었습니다. 물에 넣으면 아주 잘 반응하는데 물속에 수산화이온 OH-죠. 나트륨이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과 반응하는데 이때 생성되는 수산화나트륨은 NaOH 1대 1로 반응하죠. 나트륨 이온 Na 플러스 수산화이온 OH-. 물은 2대 1이니까 2개씩 되어야 되니까 수소 2개, 산소 2개가 필요하죠. 2개씩이니까 나트륨도 2개. 그래서 NaOH, 이 1은 2, 나트륨 2개, 산소 2개, 수소 2개. 이렇게 해서 이 NaOH가 생성이 되고 남는 게 수소는 4개였기 때문에 수소 기체 2개가 남는 거죠.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 수산화 나트륨이 생성되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죠.
발생한 이 수소기체가 빠르게 반응하니까 많이 발생하겠죠. 튀듯이 반응할 것입니다. 근데 이 나트륨은 밀도가 매우 작아서 물 위에 떠서 반응하죠. 근데 나트륨 덩어리를 넣으면 폭발하듯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트륨은 쌀알 크기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로 잘라서 물 위에 살 터뜨리면 수소기체를 발생하면서 격렬히 반응합니다. 리튬 조각을 쌀알만큼 뜯어서 넣으면 약간 튀면서 반응하죠. 잘 반응합니다. 근데 나트륨은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옆에 있으면 위험할 정도로. 칼륨은 더욱더 세게 반응을 합니다. 이때 생성된 수용액은 수산화나트륨이니까 강한 염기죠. 염기성을 나타내는 수산화나트륨이 생성되는데 지시약인 페놀프탈레인을 넣으면 원래 물은 무색이었는데 페놀프탈레인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넣어놓으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염기성에서 페놀프탈레인은 붉은색 반응을 하죠. 물과 반응해서 NaOH가 생성되었다는 걸 알기 위해서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려 보면 붉은색 변화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반응을 정리해 보면 리튬, 나트륨, 칼륨만 보겠습니다. 칼로 자른 단면에 광택을 관찰해 보면 리튬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나트륨은 금방 사라집니다. 원래 칼로 잘랐을 때 은백색 광택이 있었는데 리튬은 서로 광택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나트륨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칼륨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반응이 리튬에서 칼륨으로 갈수록 더 빨라진다는 거, 반응성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과 반응을 했을 때는 수소기체를 발생하죠. 이 발생한 수소기체가 이 전부 밀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물 위에 뜹니다. 쌀알 크기만큼 떠서 물 위에 살 올려놓으면 리튬은 수소기체를 잘 발생합니다. 근데 나트륨은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칼륨은 더 매우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리튬에서 칼륨으로 갈수록 반응이 더 빨라진다는 거죠. 반응성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성을 한번 알아보면 알칼리 금속은 리튬에서 프랑슘으로 갈수록 반응이 더 빨라진다. 리튬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더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녹는점 반대로 위로 올라갈수록 녹는점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 크다. 반응성을 광택과 물과 반응으로 알아봤죠.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더 빨라진다는 걸 보았습니다. 참고로 17족 원소인 할로젠을 보면 할로젠은 알칼리 금속과 서로 비교해 보면 반대입니다. 반응성은 위로 갈수록 더 커지고 녹는 점은 아래로 갈수록 더 높아집니다.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은 또 서로 반대이다. 이렇게 비교해 놓고 할로젠을 다시 알아봅시다. 할로젠은 17족 비금속입니다. 17족 원소인데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죠. 이 할로젠은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원자 두 개가 모여서 한 분자가 되는 거죠. 플루오린은 F2로 존재하고 염소는 Cl2, 실온에서 브로민은 Br2, 아이오딘은 I2 이렇게 존재합니다. 분자 상태로. 실온에서 이렇게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데 플루오린과 염소는 기체 상태입니다. 비금속의 특징이 기체 또는 고체였죠. 브로민은 예외로 액체 상태였습니다.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입니다. 색깔을 보면 플루오린은 다망색, 다망색은 연노란색, 황녹색, 황노랑, 녹색, 그린색 이 두 개 섞여진 약간 연하게 나타나죠. 황녹색입니다. 이것이. 젓갈색은 갈색인데 붉은빛이 돕니다. 브로민은 젓갈색입니다. 플루오린 다망색, 연노랑, 염소 황녹색, 브로민 젓갈색, 아이오딘 흑자색, 보라색 계열입니다. 색깔 다망색, 황녹색, 젓갈색, 흑자색, 보라색이죠. 잘 기억합시다. 녹는 점을 알아보면 플루오린과 염소는 마이너스 217.9, 마이너스 100.9인데 끓는 점도 녹는 점이 매우 낮습니다. 끓는 점도 실온보다 낮기 때문에 이미 끓어서 기체 상태입니다. 젓갈색인 브로민은 녹는 점이 마이너스 7.9도, 실온에서도 녹은 그대로 액체 상태입니다. 아이오딘은 녹는 점이 113.6, 아직 못 녹았죠. 실온에서. 그래서 고체 상태입니다. 보라색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현을 해보면 녹는 점은 내려갈수록 아이오딘으로 갈수록 더 높아졌죠. 그래서 녹는 점이 아이오딘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할로젠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할로젠의 큰 특징으로 할로젠은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일가의 음이온이 되죠. 전자 한 개를 얻는 성질,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전자 한 개를 얻어서 플로린화 이온, 브로민화 이온, 아이오딘화 이온, 비금속은 화 붙여서 이온이라 하죠. 예외로 산소나 염소 같은 거는 소를 떼고 염소화가 아니라 염화이온, 산소도 소를 떼고 산화이온이라 하죠. 그래서 플로린화이온, 염화이온, 브로민화이온, 아이오딘화이온 이렇게 일가의 음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플로린이 전자 하나를 얻어서 플로린화이온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씩 얻어서 Cl-, Br-, I- 이렇게 이온이 됩니다. 다음 나트륨과의 반응성이 크다고 했죠. 알칼리 금속과 반응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인 나트륨과 염소가 반응을 했습니다. 염소는 분자 상태가 돼야 성질을 지니죠. 그래서 Cl2가 됩니다. 나트륨과 Cl이 결합하면 NaCl, NaCl 이것은 1대1로 결합합니다. 염화 나트륨이죠. 음이온 먼저 있습니다. 염화 나트륨. 염화나트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이죠. 염소가 두 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트륨도 두 개가 돼야 되죠. 그래서 ENA 결합해서 ENaCl 되니까 이 1은 2에서 두 개 맞죠. 그래서 반응식이 생성물, 반응물이 개수가 맞습니다. 알칼리 금속과의 반응에서 이렇게 염화나트륨을 형성하고 플로린도 반응하겠죠. 그 다음에 브로민, 아이오딘이 있는데 이 반응성을 보면 할로젠은 알칼리 금속과의 반응이 위로 갈수록 더 반응성이 큽니다. 알칼리 금속과 반대죠. 알칼리 금속은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컸는데 플로린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알칼리 금속과 반대라는 겁니다. 다음 수소와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수소와 잘 반응한다고 했는데 수소와의 반응에서 수소와 할로젠 원소인 염소가 반응하면 두 개니까 염화수소 1대1로 결합했습니다. H2Cl2 2HCl 이걸 염화 음이온을 먼저 읽고 수소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걸 할로젠화 수소. 그럼 만약 플로린이었으면 플로린화 수소. 이건 염화 수소, 브로민화 수소, 아이오딘화 수소가 됩니다. 이것은 물에 녹아서 산성을 띱니다. 할로젠화 수소가 물에 녹으니까 산성을 떼어서 할로젠화 수소산, 염화수소산을 염산이라 하죠. 다음 브로민화 수소산, 아이오딘화 수소산이 되겠죠. 이 할로젠화 수소산의 세기가 산성도가 이 플로린화 수소는 아주 약산인데 이리로 갈수록 강산이 됩니다. 염산만 해도 매우 강한 산이죠. 근데 브로민화 수소산은 더 강하고 아이오딘화 수소산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산성도는 아이오딘화 수소산으로 갈수록 더 강하다. 염산만 하더라도 매우 강산이죠. 이것은 약산입니다. 이것들은 매우 강한 산이죠. 위로 갈수록 강산이 된다. 다음 강의에는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